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조부입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힐링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1, 2년 이내에 대침체가 온다는 미래학자의 경고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기사에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여러분과 저의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들은 무더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주식과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지인들을 둘러봐도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동산 시장으로 특히 아파트로 번 사람들, 그리고 토지로 번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요. 심지어 84제곱미터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열린 환경 밀레니엄 포럼 송년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의 수장들은 경제 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 씨는 한국 및 세계 경제의 여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가 올해 출간한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 씨의 동의를 받아 책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요약을 해봤다고 합니다. 질문에서 저서에서 경제 위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다. 두산그룹과 금호그룹 등 30대 그룹 내에서도 이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 한계 기업과 스타트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였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화랑과 코로나19 영향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업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분석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미 7, 8년 전부터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하였으며 기업 부실화를 평가하는 엘릭스 파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좀비 기업의 비율은 2014년 4분기 11%에서 2016년 2분기 15%로 상승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은 5%, 일본은 2%, 유럽 및 아프리카는 7%였다. OECD의 경기 선행지수 역시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이 금융위기 당시에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악화가 됐었다. 2017년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8년 초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그해 7월부터는 본격 수축기에 돌입했다. 하락 기간도 역대 최장 기간이다. 기업 신뢰 지수는 더 일찍 떨어져서 2010년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2014년에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한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2014년부터 하락을 시작하여 코로나19 발발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품목들의 수출이 견조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반도체 호황이 착시를 일으켰던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한국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9년 9월 수치가 2010년 말과 비슷하다. 2019년 최저치는 2008년 7월 최고치와 차이가 없다. 한국 국내 총생산이 2010년 1조 940억 달러에서 2018년 1조 7,20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사이에 실질 수출 규모는 하락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2019년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최소 3년에서 4년간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는 이미 빠른 성장률 하락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34년이었다. 독일은 27년,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7년밖에 걸리지가 않았다. 여기서 1%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본이 4년, 한국이 1년이다. 미국과 독일은 코로나19 전까지 2%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든 한국에는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피해의 크기에 따라 위기의 강도와 길이가 결정될 뿐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기로 추가 충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는 무서울 정도로 악화가 될 수 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한국 제조업은 반등하기가 힘들다. 결국 구조조정은 정해진 미래다. 기업 부채가 상당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거나 한국에 금융 위기가 오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오면 가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텐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막대한 가계부채부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 물론 정부 주도하에 질서 있는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이루어진다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 저성장은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버블을 터뜨리기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이다. 위기 현실화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한다면 붕괴 시점은 연장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나타난다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될 수 있다. 제2의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건이 갖춰졌다고 꼭 위기가 온다는 법은 없다. 위기에 불을 붙일
방아쇠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래 징후는 신흥국의 금융 외환 위기의 시점과 규모이다. 올해 4월 국제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중국을 제외한 58개 신흥국에서 2,1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될 전망이다. 3월에만 830억 달러가 신흥국을 탈출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배이다.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이 갚아야 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은 늘어났고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따른 효과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의 부담을 느껴 긴축을 시작하면 상당수 국가가 금융 위기 및 외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전반적인 전망을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거품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투자 흐름의 대전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광범위한 주식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천정 수준까지 올라 일반 중산층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의 경기 침체가 겹치면 2년에서 4년간 중산층의 경제력은 하락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최대 1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지만 최 씨가 언급한 좀비 기업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환경 밀레니엄 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한 경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 씨가 위기의 근거로 지적한 기업 및 경기 선행지수 장기 하락은 한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예상한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특정 요인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위기 가능성이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과 제가 각자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 6일 일요일 즐겁고 힐링하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